자, 오늘은 공격수 특집으로 2부작을 나눌 건데요. 지루랑 타미가 떠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영입 자원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겠지만 좀 세세하게 나눠서 2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지루가 떠난다는 것이겠죠. 지루가 떠나는 것은 비피셜까지 났기 때문에 사실상 큰 문제가 없으면 AC 밀란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이제 밀란에서는 2년 계약이 끝났고 녹화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녹화 기준 수요일인데 빠르면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제 오피셜이 나고 아무리 늦어도 주말쯤에는 오피셜이 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루가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 보시죠. 일단 전에 설명드렸던 ITK 내부 소식을 좀 안다는 첼시와 웨스트햄 전 직원인데요. 타미가 이제 웨스트햄의 1옵션이다. 돈이 모자르면 라이스하고도 스왑 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미하고 지루가 동시에 나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미하고 지루가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가 나가는 건 순전히 서브전 하나가 나가고 뭐 이렇게 처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로마노의 말처럼 100% 영입이 있어야만 될 만큼 공격수 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홀란드, 루카쿠, 케인,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첼시 공신력의 1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영입하기 어렵다는 거죠. 홀란드는 돌문 문제, 루카쿠는 인터밀란 문제, 케인은 토트넘 문제인데, 돌문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돌문의 초워크 단장, 디렉터, 그리고 베르거 같은 경우에는 1억 7,500만 유로, 그러니까 2,400억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팔 것이다. 초워크 단장은 그냥 안 판다 그러고 있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카쿠는 안 판다. 하키미를 팔고 나서 좀 재정적으로 회복을 했고, 굳이 이제 루카쿠를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모습에 루카쿠는 잔류하고 싶어하고, 케인은 뭐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원래 첼시에 판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소개할 그리즈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댄 메카시는 대놓고 첼시하고 그리즈만 딜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AT 쪽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첼시 기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길 보시면, 자, 이게 댄 메카시의 이야기고 이게 스카이 스포츠 이야기입니다. 사실 임대는 일단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즈만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실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가 AT 때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즈만이. 그러나 이 천부적인 오픈 더블, 이 AT 때, 특히 AT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두 줄 수비를 하잖아요, 이 AT가. 그리즈만이 워낙에 수비적인 가담이 많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스피드 좋죠. 오픈 더블 좋으니까 수비 사이 잘 들어가 주죠. 거기다 골 결정력이 있으니까 AT 땐 정말 대단한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상황 인지 능력도 뛰어나고, 선수 자체가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연계, 뭐 수비, 골 득점력, 오픈 더블 나무랄 데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투엘 감독, 전술가 투엘을 만나면 좀 더 이 선수가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베르너가 사실 램파드 감독 때 이 특정된 윙어같이 활약했던, 이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한 롤을 맡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특유의 터치, 좀 불안전한 퍼스트 터치와 좀 최악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확 나아진 거는 아니지만 어쨌건 투엘을 만나면서 일정 부분 첼시에 큰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즈만은 거기에 골 결정력과 좋은 터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기대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딜이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급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는 재정 악화 때문에 그리즈만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종차별 문제도 얽혀서 뭐 이제 후원사와 끊길 수도 있으니까 판다는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시의 재계약도 안 될 만큼 지금 재정적인 악화, 주급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럼 주급 보절은 없다는 얘기예요. 스카이 스포츠가 얘기했던 임대 딜은 더더욱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이 주급을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즈만이 받고 있는 돈이 12억이에요. 6억씩 나눈다 그러면 물론 그리즈만의 6억을 덜을 수는 있지만 6억이라는 재정은 꾸준히 나가는 거고 언젠간 그리즈만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첼시가 영입이 아닌 임대를 했을 때는 의미가 있을 테니까, 뭐 공격수를 새로 구한다든가 그 시간을 번다든가, 그리즈만의 임대는 그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조삼모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딜은.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첼시가 산다고 칠게요. 뭐 1000억, 2000억이 됐던 산다고 치면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즈만의 주급은 79만 5천 파운드, 하나로 12억입니다. 설사 본인이 주급을 좀 내리고 온다고 해도 어디까지 내릴 거냐는 거예요. 뭐 6억을 내린다고 해도 뭐 캉테가 세전인지 세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억 정도 수령하고 있거든요. 최고 주급자로서. 그럼 그거보다도 많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고 주급자 내지는 한 1, 2위를 다투는 최고 주급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고주급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첼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임대딜이라면 더 말이 안 되고, 영입된다 그래도 그렇게 그리즈만이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것인가? 그거고, 그리즈만 입장에서도 내가 아직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가 아닌데 내가 이 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뭐 6억씩 떨고 갖고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면 이 딜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홀란드는 2천억 3천억 얘기가 되고 주급도 최고 주급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즈만만 돈 가지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실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모든 걸 감수했다고 치고 실력을 한번 보자 그러는 건데, 글쎄요, AT 때보다 바르셀로나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진 느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AT를 넘었다고 보기에도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선 13골 7도움, 챔스에선 2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썩 나쁘지 않아요. 이른바 클럽이 가장 중요시하는 챔스와 리그에서 15골 7도움이면 지금 첼시 내에서 이만한 골을 넣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조르지뉴가 최다 골이니까. 그러나 1000억 2000억을 투자하고 주급을 뭐 10억 가까이를 주든 8억을 주든 최고 주급자 자리를 내어줄 만큼 지금 엄청난 활약을 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AT 때 20골을 연속으로 넘어주던 2년 연속으로 넘어주던 그 시즌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은 주급 문제도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주급 문제겠죠. 주급 문제가 해결돼도 이적료 문제가 있을 거고, 이제 임대가 아니라 영입일 때 그렇게 영입을 한다 그래도 첼시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없애줄 것이냐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AT 쪽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지루가 떠나는 얘기도 드렸고, 그거에 관련돼서 공격수 얘기도 드렸고, 그리즈만 얘기까지 드렸다는 점을 얘기 드리고요. 저는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서 만나요.